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딸꾹질을 하면 갑자기 놀라게 했습니다. 이거 그냥 민간요법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공포를 느끼면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는 원리가 있어요. 공즉 기하라는 말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딸꾹질은 위의 기운이 거꾸로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걸 반대로 밑으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모든 딸꾹질에 듣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놀래키기도 힘들기도 하고 딸꾹질의 색이나 종류에 따라 반응 정도가 다를 수가 있어서요. 여름에 맥주를 급하게 많이 마신 뒤에 속이 더부룩하면서 딸꾹질이 나잖아요. 이건 몸에 물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구토나 설사로 배출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처 구토나 설사를 못하면 그 전 단계로 딸꾹질이 생기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때 토를 하면 딸꾹질이 멈춰요. 왜냐하면 구토가 딸꾹질보다 더 강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하거나 설사가 나오면 오히려 다행인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딸꾹질을 그냥 횡격막 경련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딸꾹질은 대부분 숨 참고 물 마시기, 설탕물 먹기, 찬물 마시기, 놀라게 하기 등으로 길어야 하루나 이틀 안에는 낫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걸 다 해봐도 안 낫고 심한 분들은 며칠씩 계속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딸꾹질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체중이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어르신을 뵀는데 그분은 정말 10년 이상 딸꾹질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었어요. 당연히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도 해보고 약도 먹어도 낫질 않으시니까 정말 당사자는 괴로우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딸꾹질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이유까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잦은 딸꾹질이나 딸꾹질이 안 낫는 분이시라면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동의 한방에서는 딸꾹질을 위의 기운이 거꾸로 올라가는 현상으로 봅니다. 원래 위는 먹은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뒤집히면 구토, 트림, 딸꾹질이 나타납니다. 딸꾹질이 안 낫는 분들은 원인부터 구분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리가 크고 자주 하는 딸꾹질은 스트레스나 위열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둔 학생이 갑자기 딸꾹질이 시작됩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자 딸꾹질이 멈춰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스트레스입니다. 기분 나쁜 상태에서 밥 먹으면 체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위를 공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욕부진, 소화불량, 체하는 거, 구토, 트림, 딸꾹질까지 다 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기분 나쁜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왜 토할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게 실제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젊은 사람이 입냄새가 심하고 속이 쓰리면서 딸꾹질을 하는 경우는 이때는 위열입니다. 위가 뜨거워진 상태예요. 이럴 때는 딸꾹질 소리가 크고 자주 발생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좋아지는 경우도 이런 경우예요. 그 매운 고추를 먹고 왜 일시적으로 딸꾹질이 일어나는 경우도 찬물을 마시면 금방 해결되는 게 그 고추 때문에 뜨거워진 위열을 찬물이 내려주는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가 소리가 작고 가끔씩 하는 딸꾹질은 위의 기운이 떨어져서예요. 그럼 치료법이 위의 기운을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위의 기운이 없어서 밑으로 내려보내질 못하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인데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은 단 거 먹으면 딸꾹질이 멈추게 됩니다. 단맛이 위의 기운을 올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탕물을 먹거나 사탕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위의 기운을 올려주지 않으면 오래 가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죠. 70대 어르신이 한 30분에 한 번씩 딸꾹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면 또 크지도 않고 조용하게 오래 갑니다. 이거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운 부족입니다. 위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아령을 계속 들면 근육이 커지고 쉬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위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죽만 계속 먹거나 오랫동안 금식을 하면 위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딸꾹질이 생기기가 쉬워져요. 이 경우 특징이 소리가 작고 간격이 길고 오래 지속됩니다. 세 번째로 술을 먹거나 따뜻한 물을 먹으면 멈추는 딸꾹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가 냉해서 오는 딸꾹질인데요. 위가 냉해지는 분들도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네 번째, 감기가 걸리거나 물을 많이 마셔서 위에 물이 많아져서 오는 딸꾹질인데요. 감기 초기에 약간 메스꺼리면서 식욕도 없고 딸꾹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물 더 먹고는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딸꾹질은 위에 물을 말리거나 소변으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위의 습 때문에 멀미 증상, 즉 메스꺼리거나 식욕이 아예 없으신 경우가 특징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왜 코믹하게 술 취한 사람을 표현할 때 딸꾹질을 하면서 취한 척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술을 먹어서 위가 뜨거워져서 딸꾹질을 칠 때 할 수도 있는 거고, 맥주를 과하게 마셔서 위에 습이 차서 딸꾹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과도한 다이어트, 땀을 많이 흘린 뒤에 또 출월 이후에 체중이 빠지면서 이제 딸꾹질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심하게 몸 전체의 진액이 부족해지니까 위의 근육도 진액이 부족해져서 위장 근육 경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잘 먹고 진액을 보충해주면 천천히 회복이 된답니다. 이처럼 같은 딸꾹질이라도 완전히 다른 원인이에요. 원인에 따라서 민간요법의 효과가 다른 이유를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바로 멈추고 어떤 사람은 또 전혀 효과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딸꾹질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에요. 첫 번째, 스트레스로 인한 위열, 두 번째, 위의 기운 부족, 위에 물이 많음, 위가 뜨거움, 위가 냉함, 여섯 번째가 위의 혈 부족. 원인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데요. 제가 이 영상 길이상 각 원인에 따라 쓸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달아 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 중요한 건 하나예요. 내 딸꾹질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알면 딸꾹질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됩니다. 혹시 이제 딸꾹질이 반복되거나 특정 상황에서 계속 생긴다. 또 특히나 이제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체중이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혹시 딸꾹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혹시 본인 딸꾹질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댓글 쓰시는 게 또 꺼려지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구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